대한민국 모든 생활체육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 팀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힙한 운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글쎄요. 힌트는요. 이동작, 그리고 이동작, 그리고 사실은 더 많아요. 헬스? 땡! 비슷합니다. 바로 크로스핏인데요. 여러 종목을 번갈아 훈련하는 크로스 트레이닝, 신체 단련을 의미하는 피트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크로스핏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해본 적은 없고 제 친한 친구가 크로스핏을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 들어봤었는데 그 친구도 한 달 정도 하다가 힘들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서 한 번에 그쳤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정태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로스핏, 운동 이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정확히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의 신체 능력을 발달시켜주는 운동이고요. 민첩성, 유연성, 근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크로스핏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동작들을 최대한 좀 쉽게 개인의 난이도에 맞춰서 동작을 바꿔주는 스케일링이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잘 하면은 이제 중장년층, 노년들까지도 충분히 크로스핏 운동을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우선 오늘 배울 동작들은 뭔가요? 네, 첫 번째 동작은 이제 바벨을 이용해서 이제 어깨 부분까지 바벨을 들어주는 클린이라는 동작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클린이라는 동작에서 그대로 이어서 머리 위로 바벨을 들어주는 푸시 프레스라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메디신 볼을 이용해서 벽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이제 월볼샷이라는 동작.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클린 동작은 이제 앞에 있는 바벨을 이용을 하는 동작이고요. 자, 밑에서 바벨을 이제 바닥에 내려져 있는 바벨을 시작을 해서 자, 그대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살짝 점프를 한 상태로 이제 어깨 위쪽에 올려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내려가시고 다시 들어가. 자, 허리랑 같이 잘 펴주시고 자, 올라오면서 점프. 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머리 위로 들어주시면은 내가 좀 쉽게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거운 무게도 이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힘을 이용해서 쉽게 들어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대로 고개를 살짝 뒤로 빼시고요. 자, 그대로 머리로 쭉 들어볼게요. 자, 쭉 들어주고 머리 뒤쪽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자, 좋아요.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그렇죠. 구부렸다 펴시면서 안세. 그렇죠. 푸시 프레스. 좋아요. 자, 이제 월볼샷이라는 동작을 해보실 텐데요. 월볼샷은 이제 스쿼트 동작이랑 그리고 이제 방금 배우셨던 푸시 프레스 그거를 응용을 좀 하실 거예요. 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푸시 밀고 해서 좋아요. 자, 빨간 선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더 강하게 저렇게 갑자기 잡을 때 손목에 저릿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저릿하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손목 부상 종류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손목이라는 게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손목을 뒤로 제끼거나 아니면 구부리게 되면 이제 손목 터널 부분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공이 또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손목 터널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게 돼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좀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손바닥이 저리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그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데 좀 강한 강도로 반복해서 많은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은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에 결국 피로하게 되고 이제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힘줄이 상할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목 염좌도 그 정도에 따라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도는 사실은 경미하게 인대에 그냥 좀 무리가 간 정도? 물론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쉬게 되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1도 염좌라고 얘기를 하고 2도 염좌는 이제 인대의 한 50% 이상 그 실질이 손상된 상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멍이 든다든지 또 통증이 1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하게 되겠고요. 3도의 경우에는 인대가 이제 완전하게 파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대가 완전히 인대 자체가 파열될 수도 있고 인대가 뼈를 물고 뜯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3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도 손상 중에 일부분과 또 3도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도, 2도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2도 중에서도 좀 그래도 불안정성이 없다면 어느 정도 고정을 하고 휴식을 취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손목에서는 그 인대 손상이 주로 이제 요 손목의 요 새끼손가락 쪽, 네. 이쪽에 있는 인대들이 이제 많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요. 전완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전완부에는 이제 뼈가 두 가닥이 있고 그 두 가닥 사이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절에 어떤 불안정성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목 요 부위에 있는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요 부위에 있는 인대를 이제 우리가 관절 내시경으로 꼬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조금 째고 실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봉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은 그 생활체육 운동을 하실 때 직장인 분들은 주말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요일에는 병원 안전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응급치료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프라이스. 프라이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그래서 P는 이제 프로텍션, 이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Y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I는 이제 얼음찜질, 아이싱을 하고, 그다음에 C는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그래서 붕대라든지 손붕대로 좀 압박을 해주고, 이제 E는 엘리베이션, 다친 부위를 이제 심장보다 좀 높게 올려서 붙지 않도록 이런 거를 우선 해놓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손상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처치를 한 이후에 이제 여건이 되면 이제 그때 병원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가 선택지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아이싱이라고 하셨는데 냉찜질 말고 요즘 춥잖아요. 온찜질은 안 되나요? 급성 손상에서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온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이 확장돼서 더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친 그 순간에는 오히려 얼음찜질을 해서 더 이상의 출혈이라든지 붓는 거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대가 아무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오히려 온찜질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혈할 때 차가운 물 흐르는 물에 하듯이 냉찜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아물 때 온찜질로 하라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스트레칭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손을 바닥에 집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이제 손목이 살짝 좀 불편하기 전까지만 좀 체중을 실어서 기울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손목이 뒤쪽으로 꺾이는 각도를 점점 늘려주시면은 아까 같이 클린이나 푸시프레스를 하실 때 네. 조금 더 순간적인 이제 손목 꺾임을 좀 미리 경험을 하면서 좀 부상을 예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몸을 뒤쪽으로 빼주실 거예요. 뒤쪽으로 네. 쭉 빼주시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손바닥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스트레칭 효과가 좀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하시면서 이런 부분의 근육을 미리 이완을 좀 시켜주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손목 부상을 좀 예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살짝 체중을 실어주실 거예요. 너무 앞으로 네. 들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좀 원을 그리듯이 크게 몸을 빙글빙글 돌려주시면은 이제 충분히 손목을 풀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동작들을 보다 보니까 이 손목 부상 스트레칭 방법,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내상과염 과거에 테니스 엘보로 골프 엘보 했을 때 스트레칭은 좀 비슷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 동작을 할 때는 손목을 구부리는 네.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은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과 함께 손을 회 내전시킨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손목을 구부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목을 올려주는 건데 네. 요걸 아까는 바닥에 대고 했을 뿐인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게 결국에는 저번에 우리가 손바닥이 하늘로 간 상태에서 아래로 스트레칭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바닥에 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 내근이랑 회 내근과 손목을 구부리는 그 두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처음 말씀해 주신 거고, 두 번째 이제 관절을 돌리는 거는 관절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그런 준비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손목 염좌 1도라든지 2도가 발생하고 나서도 저런 동작들이 도움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염좌가 우선 생기면은 네.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그 해결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이 먼저라는 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강도로 해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똑같은 동작을 할 경우에는 인대가 이미 손상된 경우라면은 더 결국에는 약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강도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휴식 기간은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적어도 인대가 한번 손상되고 나면은 적어도 한 3주에서 한 6주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했을 때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그 정도 나의 상태를 파악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목 건강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언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손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 손목 터널 쪽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어떤 동작을 했는데 나에게 통증이 발생했다. 이렇다는 얘기는 동작이나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몸에 무리를 주고 있는 거니까 네. 항상 그런 위험 신호를 잘 파악을 하고 만약에 그걸 인지했다면 그 종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강도를 낮춘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셨는데요.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팀닥터 크로스핏 1편에서는 손목 부상과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손목 건강에 도움되는 동작들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허리 부상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 안녕.